요런 문제 만나면은 자주 내가 하는 얘기. 너희들한테 만약에 함수에 10을 주고 그래프 그려보세요라고 하면은 어떤 순서로 그려야 되는지 내가 설명을 했지. 물론 그 방법 자체가 뭐 완벽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거꾸로 나와 있는 이 문제. 그래프를 주면서 식을 완성하세요라는 문제에서도 결국 방식은 똑같습니다. 근데 나 왜 이거 푼 것 같은 느낌이지? 이 교재 맞냐? 맞지? 똑같은 문제가 센 애도 있었나 봐. 왜? 이게 아니라는데 잠깐만. 숫자가 다른데? 아, 숫자가 다르다고? 어? 문제 좀 바뀌었네? 어? 어? 뭐 문제가 있나 봐. 지난번에 이거 풀었지? 그치. 뭐야? 풀었대. 이 자식이. 근데 문제가 다르네, 진짜 살짝. 평행이동 때문에 문제가 있나 봐. 요게 이렇게 바뀌어 있네. 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찌됐건 간에 뭐다? 그래프 그리는 순서, X축을 그린 다음 진동 중심을 표현을 하죠. 마이너스 1과 5의 정중앙에 누가 있어요? 2가 있겠네요. 그게 B가 나오는 거다. 맞지? 두 번째로는 어디를 봐야지? 진폭을 봐야지. 진폭은 항상 전체가 아니라 요 반만. 즉 얼마? 3이다. 그게 뭐다? A를 결정한다. 물론 정확하게는 절대값 A가 3. 근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 3.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주기를 알려준다. 주기가 얼마예요? 원래 주기 2파이, 코사인의 원래 주기를 x의 개수인 3분의 파이로 나누는 거지. 근데 그거는 원래 2x6이었어도 똑같고. 맞죠? 어쨌든 3분의 파이. 얼마야? 6입니다. 그 6을 어떻게 써먹으라 그랬어? 어디 갔지? C를 구하시오. 어디 있지? 여기 있지. 요 녀석을 구하시오. 그때 뭐? 이 2를 써주는 거지. 여기까지가 간격 얼마? 6이 돼야 되니까 얘는 8일 거거든. 그들의 정중앙에 있으니까 C는 5지. 이렇게 찾으라고 했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네가 질문했었어요. 우리 수업 중에 풀었던 문제. 아까 성이 말한 대로. 이 자식이. 자, 갑니다. 653번. 야,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수업 중에 푼 게 아니라 51번도? 알았어. 방금 문제는 그 전 숙제였던 것 같은데? 그지? 그래프를 두 번. 참자. 자, 651번. 뭐야?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알파를 찾아주세요. 아니지.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과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간다. 코사인 알파가 뭔데요? 2분의 루트 3. 사인의 알파가 뭐예요? 2분의 루트 2. 보다 각각 작다, 작거나 같다. 맞지요? 맞지요? 근데 알파의 범위가 여기 있대. 베타의 범위 여기 있고. 자, 가보자. 뭐 해보자? 부등식이야. 기본적으로 부등식이야. 어때? 뭐? 그래프에서부터 출발을 해보자. 간다. 사인이 있어. 코사인이 있어. 어차피 우리는 2분의 1까지만 보면 되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렇대. 그때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보다 작아 달래요. 그럼 2분의 루트 3이 어디야? 여기 둘이 교점 여기가 어디고 여기 최고치가 어디야? 각각 2분의 루트이고 1이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거보다 좀 더 위에 1보다는 작은 곳에 좀 더 길어. 이렇게 위치하고 있겠다 맞지? 그럼 코사인이 그보다 작아달라는 얘기는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맞니?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사인에 대해서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지세요. 그럼 어디야? 여기 같아지는 각보다 작은 여기.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그 두 개가 겹치는 곳이잖아. 어디 겹쳤어? 여기 겹쳤네.
여기가 어디야? 코사인 2분의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거 몇 도? 30도.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 사인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 만나는 그곳 어디? 4분의 파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아니야? 알파는 6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파이보다 작은 그런 범위 안에 있는 각이에요. 맞나요? 근데 이번에는 베타는 어디에 있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곳에 있대. 다시 한번. 샥, 샥. 알파가 어디 있다고? 30도, 45도 사이에 있는 어떤 알파라는 각에 대하여 Y축에 대하여 대칭인 놈이 여기 있겠지. 여기에 베타가 있는 거 아니야? 됐죠? 끝. 물론 동경이다 보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돈 것까지 생각을 할 수는 있지. 근데 그냥 한 바퀴 안에서 찾아주세요. 그럼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얘가 지금 30도, 6분의 파이였잖아. 여기가 6분의 파이겠네. 얼마? 6분의 5 파이겠네. 얘가 지금 4분의 파이잖아. 맞나? 4분의 파이잖아. 요만큼이 4분의 파이겠네. 여긴 어디야?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가 되겠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베타의 범위는 아하, 4분의 3파이보다 크고 6분의 5파이보다 작아요. 끝. 답이 없다. 맞겠지? 증명 알겠어? 끝. 이거 안 돼, 이거. 정리하셈. 자, 두 번째 부등식 가봅시다. 이거는 뭐예요? 누가 봐도 코사인과 사인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네. 뭐하자? 치원형으로 간다. 근데 사인과 코사인을 한 방에 하나로 사용을 해줘야지.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치환을 하는 게 아니다. 맞지? 그래서 뭐다?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사인 제곱으로 쓰면서 S로 치환을 바로 해버리자. 그러면 최고책에서 음수인 거 싫어하니까 우리 양수로 넘어가자. 그럼 뭐야? 2사인의 제곱에 플러스 사인에다가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나온다. 맞지? 맞죠? 그러면은 1, 2, 1, 1 마이너스가 여기 붙으면 되겠다. 그러면 뭐예요? 사인의 값은 2분의 1보다 큽니다. 혹은 사인의 값은 마이너스보다 작아요. 됐니? 근데 사인 자체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무조건 답은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걸 만족하는 또 범위를 찾으러 가는 거야. 뭐가? 사인이. 어디겠어? 0과 2분의 파이, 2파이 사이에서 안쪽에서 한 바퀴 도는 동안 안에서 사인이 뭐보다? 6분의 1 되는 값보다 커지는 순간 요만큼을 찾아주세요. x의 범위를 구하러 갑시다. 그때 사인에서 뭐 당연히 대칭성을 살려주면 될 것이고 사인이 기본적으로 2분의 1이 나오는 건 30도. 30도니까 얼마? 6분의 파이. 그러면 요만큼의 간격이 6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6분의 5 파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되는 거지. 와, 오늘 그림 되게 깔끔하게 그렸다. 와. 됐나요? 끝. 여기까지. 자, 다음 단원 사인법칙. 자, 오늘은 삼각함수의 활용으로 넘어가는데, 자, 오늘 배우는 삼각함수의 활용은 다시 원래 사인 코사인으로 돌아옵니다. 원래 뭐? 중학교 거. 중학교 때 무슨 사인 코사인이었어? 삼각비. 삼각형이란 도형 안에서의 삼각비. 오케이?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은 다시 거기로 돌아온다. 이제 막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는 끝났어. 다시 예각과 둔각의 범위 안에서만 나오는 건데, 자, 간다. 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고 코사인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삼각형, 사각형 넓이까지 가야 돼서 조금 개념 설명이 많을 거예요. 문제는 진짜 많이 풀어봐야 10개도 안 돼. 자, 사인 법칙 갈 거고요. 두 번째 코사인 법칙 갈 겁니다. 뭐 대충 이름부터 알겠지만은 어떤 공식이 등장할 거야. 그 공식을 외우고 출발하는 거다. 알았지? 자, 사인 법칙은 일단 뭐가 등장을 하냐면 삼각형이 나오는데 외접원과 함께 나올 거예요. 물론 항상 외접원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다.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이제 외접원을 가지고 있고 자리가 좀 없는데 에이 다시 그려. 너무 붙었다. 여기 꼭지점을 A, B, C라고 잡아보자. 그때 뭐다?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공식은요. 이거야. 사인 A분의 자 그리고 사인 B분의 그리고 사인 C분의 이제 문제에서 언급을 안 하더라도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A라는 각의 대변의 길이를 small a로, B라는 각의 대변을 small b로, C의 대변을 small c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각각 small a, small b, small c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외접원이 등장했죠. 외접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대문자 r이라고 잡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요? 2r이 될 겁니다. 됐나요? 끝. 이게 사인 법칙이야. 오케이? 어? 뭐가요? 아직 증명은 안 했고. 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 저런 문제야. 자, 사인 법칙은 공식 자체가 길지. 그때 등호 하나당씩 하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야. 뭐 요 두 개 비교하나, 요 두 개 비교하나, 이 두 개 비교하나 똑같으니까 여기만 놓고 볼게. 뭐다? 변 두 개랑 그놈의 대각, 그놈의 대각. 대변 대각 세트가 두 개가 등장하면서 세 놈을 주고 다른 하나를 구하는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 뭐 뭔지 알겠음? 저거잖아. A의 대각 A 60도, C의 대각 45도. 근데 C의 길이만 남아있고 나머지 문제들은 제공이 되는 거지. 알았죠? 그럼 때려 넣으면 답 나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고. 사인 법칙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알겠어? 첫 번째. 자, 두 번째. 어디 들어간다? 여기를 비교해보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 마주보는 대변과 대각 그 한 세트가 등장. 몇 세트? 한 세트가 등장하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등장하면은 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703번. 뭐야? A의 대각 60도. 그리고 물어보는 질문이 외접원의 반지름. 자,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뭐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 대하여라고 나오거나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일 때라고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고3이 되고 수능이 될 때까지 꼭 기억해라. 뭐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등장하면은 무조건 사인 법칙이다. 사인 법칙을 한 번만 쓰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답을 구할 때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든 도입부든 사인 법칙을 최소 한 번은 무조건 써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뭐 물론 고등부 수학이 공식 하나 쓴다고 해서 답이 다 튀어나온 건 아니니까 막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 등등을 막 짜집어서 만들었겠지만 어쨌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한 번 언급된 이상 사인 법칙은 무조건 쓴다는 얘기야. 그러면 필요한 재료가 없으면 필요한 재료를 찾으러 간다든지 대변 대각 세트 또는 뭐랄까 일단은 다 주어져 있다면 일단 써보고 나서 그 공식을 보면서 뭔가 좀 다음 과정이나 그 전의 과정을 좀 생각을 떠올려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다.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공식 이제 앞으로 두 번 다시 안 나와요. 이게 다예요. 3년 동안 싹 섞어보면 외접원의 반지름 무조건 이거다. 알았니? 알았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증명을 하기 앞서서 먼저 사인 법칙에 대하여 변형식을 먼저 알려줄게요. 여기서 말하는 변형식은 공식의 이름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곱셈공식의 변형처럼 그냥 이항을 해놓은 정도야. 몇 번째? 자, 사인 법칙의 변형은 코셈 법칙의 변형이랑 다르게 두 가지인데요. 코셈 법칙은 딱 하나인데 이항한 거 하나인데 사인 법칙의 변형은 또 다른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항한 거. 여기서 뭐 sin a 분의 a는 2r이다 해서 sin a를 구하는 걸로 바꿔놓은 거야. 이항 슉 2r분의 a. 더 이상 뭐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거 가지고 뭔가를 사용하는데 언제 사용하는지는 좀 이따 코사인 법칙 변형이랑 함께 얘기합시다.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분수의 다른 말이 뭐야? 비지 뭐. 어? 뭐라 그랬어? 소수. 참자. 참아야지. 자. 비죠? 비례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수2에 나오는 유리식, 유리함수 그쪽에서도 뭐 한 번쯤은 언급할 얘기인데 사실상은 중학교 때 배우는 거 뭐야?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라는 얘기는 이 둘의 B와 이 둘의 B와 이 둘의 B가 일치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2대1이면 얘도 2대1인 거고 얘도 2대1인 거지. 근데 거꾸로 뭐 얘네가 1대1대1이면 얘들도 1대1대1이 되는 거야. 즉 세 변의 길이 B는 그에 대응하는 대변의 각에 대하여 사인에 집어넣은 값들의 B와 같아진다. 요거까지. 이게 사인 법칙의 변형식 두 번째. 알았니? 요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일단은 코사인 법칙도 언급해놓고 가자. 코사인 법칙은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언급은 안 해요. 그냥 ABC가 있고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좀 이따 노란색으로 쓸게. ABC라고 했을 때 너희들한테 어떤 공식을 알려주는데 자 이거는 안 써도 됩니다. 바로는 코사인 법칙은 생김새 좀 이따 공식의 생김새를 보면 알겠지만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등장을 살짝 할 거야. 뭐 형태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피타고라스 정리 공식의 형태만 좀 가지고 와진 것처럼 보일 텐데 그래서 뭐 한다? 확장이라고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지. 근데 코사인 법칙은 모든 삼각형에서 다 쓰면서 직각삼각형 또한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확장이라고도 불러요. 자, 생김새가 어떻게 되냐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랑 똑같아.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근데 이거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성립하는 거지. 뭔가 달라지겠지. 그 뒤에 붙는 게 형태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2에 1, BC 곱하기 코사인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의 대각의 크기 A. 이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제가 기억해 두세요. 증명은 역시 좀 이따가 할게요. 됐는가? 그러고 나서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변형식을 구해주세요. 자, 그때 미리 이제 같이 얘기할까? 사인 법칙의 변형 두 번째 녀석과 코사인 법칙의 변형의 생김새는 항상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 그러면서 뭘 만든다? 삼각형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너네 삼각형 모양의 결정이라고 하는 유형 이름이 기억나냐? 한번 들어봤던? 공수 원에서 등장해. 어느 단원에서? 인수분해에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스몰 ABC가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할 때 그때 삼각형 모양은 무엇인가요? 그때 ABC에 대한 그 식을 보면은 문자 ABC, 문자 세 개를 가지고 2차, 3차 꼴의 형태를 막 띄고 있을 거야. 그럼 뭐 한 문제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던가 딱 보자마자 보이는 공통인수를 묶어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해보다 보면 뭐 한 3개의 인수에 곱이 되고 는영이 됐다 치자. 근데 그 3개의 인수 중에 2개는 절대로 0이 안 돼. 뭐 A 더하기 B,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0이 가능한 인수를 딱 보니까 C-A인 거야. 그럼 답은 A는 C인 이등변 삼각형. 기억나지? 그 문제랑 똑같아. 근데 뭐가 아니야? 변의 길이에 대한 내용이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은 뭔가 나와 있는 식을 뭐로 바꿔준다? 변에 대한 얘기로 바꿔서 인수분해를 하러 간다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근데 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문제가 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녀석을 전부 다 뭐 한다? 변으로 바꾸는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 또한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 또한 뭐다? 코사인 A는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을 거고 양변을 이항을 해주면 우변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있었을 거고 코사인 A 앞에 곱해진 게 2BC로 넘어가 있으니까 양변 나누게 되면은 이겁니다.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게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이다. 근데 자 곱셈공식의 변형에서는 뭐 서영이는 나랑 안 했고 정민은 했지만 곱셈공식의 변형에서는 내가 공식을 따로 외우려고 노력은 안 해도 된다 그랬어. 각각 이루고 있는 게 AB에 대한 합과, AB에 대한 제곱의 합과, AB에 대한 곱이니까 3개 중에 2개를 주고 나머지 하나 물어보면은 이거는 변형식이야. 그래서 변형식을 쓸 필요 없이 그냥 곱셈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답은 알아서 나온다라고 하면서 공식을 외울 필요 없다고 했었거든. 근데 얘는 아니에요. 외워주세요. 쟤까지는 쉽게 외워질지 모르겠는데 얘 좀 외우려고 노력해보세요. 알았죠? 만드는 과정이 어려워. 지저분해요. 그리고 그냥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주고 A제곱을 주고 BC를 주고 코사인을 구하시오가 아니란 말이야. 이걸로 바꿔서 ABC에 대한 식을 뭐 인수분해를 하든 공통인수를 치환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바꿔야 뭔가 보인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외워주세요. 알았음? 끝. 그러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공식 설명은 끝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증명 좀 이따가 할 거고 당연히 외우지는 못했겠지. 자, 외웠다고 치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지금 내가 풀어보라고 하는 거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공식을 써보면서 빨리 외워보라는 의미가 첫 번째. 두 번째, 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왜 그걸 쓰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왜는 왜 왜 사인 법칙이야?
또는 왜 코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중에 뭘 쓸래? 라는 거를 좀 설명하고 싶은 거다. 알았지? 자, 말이 너무 길다. 문제 풀자. 719번. 대표 문제 위주로 풀까? 아, 이거는 뒤에도 있잖아. 네, 몰라 해. 여기까지. 8개입니다. 그냥 모든 유형 다 때려 넣어봤어요. 잘 풀어보시고요. 증명만 좀 에다가 한 다음에 뭐 삼각형, 사각형 넓이로 넘어가면 끝날 것 같아. 정리? 719번 사인 ABC에서 B의 길이가 2, C의 길이가 2 루트 3, 각 C가 120도. 아, 그러니까 시간이 애매해졌거든. 우리가 끝날 필요가 없잖아. 3시 수업까지지. 아, 나 2시 죽는 줄 알았네. 이거만 풀이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풀이는 쉬었다 합시다. 자, 코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이야. 이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물어보는 걸 코사인으로 물어봤으니까 코사인 법칙 절대로 아닙니다. 재료를 봐야 돼. 뭐? 각, 변. 어때? A, B, C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B의 대변의 길이와 C의 대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잖아. 여기를 지금 120도라고 줬잖아. 얘를 물어보잖아. 맞지? 주어진 재료가 어때? 대각, 대변 세트가 2개가 잘 남아있네?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어디? 요거. 알았죠? 그래서 뭐 공식을 굳이 한 번 더 쓰자면 다 맞게 풀었겠지만 사인 120도분의 대변의 길이 2 루트 3. 과 우리가 찾으려는 각 B에 대한 사인 값. 그게 뭐다? 분의 2. 그러면 이거 슉슉 계산해주면 사인 B가 나오죠? 그럼 그 사인 B를 가지고 어떻게 답을 내면 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답을 내면 되겠지. 알았죠? 오케이? 이렇게 바꾸면 되니까 뭐 일단 바로 생각. 잠깐 쉬었다가 23번부터 풀이 좀 합시다. 알았죠? 자, 23번. 왜 또 안 넘어가? 반지름의 길이가 12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sin B가 주어졌을 때 AC의 길이가 뭐야? AC의 길이가 뭐야? B의 대변. 스몰 B다, 그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한다. 이게 뭐야?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진 거다. 됐지요? 끝났네. sin B분의 B는 2R이다. 공식 쓰면 바로 답 나오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중에 실제로 더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만나보면은 뭐 사인 법칙 썼다가 코사인 법칙 썼다가 뭐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썼다가 이렇게 답이 나오는 문제도 있음. 어쨌든 한 번은 이 공식을 쓰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알았죠? 그 다음에 27번 가보자. 이번에는 뭐야? 이거 조심해야 되죠? 자, 여기에 답이 만약에 1대 2대 3이 있었다면은 그거 생각보다 답 많이 고름. 자, 각의 크기의 비율과 변의 길이의 비율랑 일치하는 게 아니다. 맞죠? 각과 비례하는 거는 없음. 그래서 각과 비례한다. 아, 편의 길이는 비례할 수 있겠네. 아무튼 각과 비례하는 거는 없음. 그래서 뭐다? 저 각을 어떻게 이용하라는 얘기야? 총합이 얼마니까? 180도 또는 파이니까 그거를 1대 2대 3으로 나눠 가죠. 그럼 A는 몇 도? 6개니까 그렇지. 30도, 60도, 90도라는 얘기다. 맞죠? 그러면 이 녀석이 뭐다? 사인의 30도. 사인의 60도. 사인의 90도의 크기 B를 찾아주세요. 2분의 1대 2분의 루트 3대 1, 2분의 2대 1대 루트 3대 2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예, 다음 31번 31번 삼각형 ABC에서 블라블라가 성립하는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자, 갑니다. 뭐예요? B-C 곱하기 2R분의 A
는 B 곱하기 2R분의 B 빼기 C 곱하기 2R분의 C. 고민 없이 바로 넘어가라는 얘기야. 각에 대한 얘기를 변에 대한 얘기로. 그러면 뭐야? 양변에 2R배를 해주면 이게 나오면서 뭐예요? AB-AC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괜히 분배했네. B-C네. 그럼 우변도 B-C 모이지. 그러면 좌변으로 만약에 이항을 해주면 B-C에 A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로 넘어간다. 맞지? 근데 얘가 연결될 수 있어 없어? 절대로 없지. 왜?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하여 모든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만 맞지? 작아야만 하거든. 그래서 0이 될 수 없죠. 얘만 0이 가능하네. B는 C인 이름은 하니까 3번. 다음 35번 오른쪽 그림의 평행 사변형 ABCD에서 AB의 길이가 5, BC의 길이가 3, B의 크기가 60도로 주어져 있을 때 BD, 대각선 BD의 길이를 구해보시오. 짠. 자, 요거 찾아가 보자. 그래, 힌트가 뭐야? 아니? 평행사변이. 뭐 그래서 60도를 이용하는 거지. 여기가 120도 고정, 여기가 5. 끝. 그럼 뭐야? 물어보는 놈까지 표현을 했을 때 세 변과 끼인각. 자, 아까 여기서 내가 설명했는데 코사인에서는 설명 안 한 것 같아. 여기서 쓰이는 용도가 뭐야? 대변, 대각이 세트가 두 개가 등장하거나 혹은 한 세트와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등장하면 사인 법칙 쓰세요라고 했었던 것처럼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쓴다? 세 변과 각 하나, 아무거나 각 하나. 맞죠? 그때 사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x제곱을 구하자. 코사인 법칙 바로 써주면 9 플러스 25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의 120도. 맞죠? 끝. 39번 갑니다. 오른쪽 그림 같이 어쩌고 저쩌고 얘가 그게 어쩌고 저쩌고. 자, 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다시 뭐 원래대로 돌아왔네가 아니라 삼각형 만들어주면 끝나지. 1대 1, 3. 뭐? 기울기 이용하는 거지. 맞지요? 그러면 요 길이 얼마야? 루트 2거든. 요 길이 얼마야? 9, 1. 루트 10이거든. 그러면은 어때? 이 삼각형을 잘 보니까 세 변의 길이 요거 안 썼네. 세 변의 길이와 각 하나 주어졌네. 그러면 뭐야? 코사인 세타 바로 구할 수 있겠지. 만약에 물어보는 게 사인 세타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코사인 세타를 찾아와서 사인 세타로 넘어간다고 생각해야 된다. 알았지요? 요거 조심하고. 숨차. 45번 간다. 어이? 간다. 이번에도 뭐예요? 삼각형 ABC에서 변 두 개랑 각 하나가 주어졌고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봤다. 뭐야? 외접원의 넓이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제곱의 파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필요로 하네. 일단 마무리는 사인 법칙일 것 같다. 맞지? 그때 뭐가 주어져 있어? A, B, C. 요 길이가 6, 요 길이가 3으로 주어져 있고 여기가 60도로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한테 뭘 물어본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본다. 일단 마무리는 사인 법칙일 것 같은데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재료가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충분히 주어져 있지 않지. 왜? 얘를 구하려면 얘가 등장을 해야 되거든. 근데 필요한 걸 쓰고 나니까 보이지. 뭐야? 세 변과 끼인각. 일단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x를 찾아오란 얘기네. 그리고 이렇게 x를 찾아오고 나면은 그 x를 가지고 다시 사인 법칙을 쓰러 가는 거지. 알았지요? 넘어가도 되겠어? 가자. 이번에도 비슷하다. 삼각형 모양을 결정하세요. 근데 문제가 어때? 각. 맞죠? 각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네. 그래서 이걸 뭐다? 변형해서 변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탄젠트 법칙은 없잖아. 그래서 탄젠트를 뭐 해주세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주세요. 됐죠? 그러면 이 양변에 이 곱하고 이 곱해주면 이걸 써야 되나? 이거고 얘는 뭐야? 이거다 맞지? 그럼 이제 뭐야? 각각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둘 다 섞어 쓰자. 공식 기억해야 된다.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는 뭐예요? 2r분의 a
제곱이니까 4R제곱으로 바로 쓸게요. 분의 A제곱. 는 얘는 뭐예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곱하기 4R제곱분의 B제곱입니다. 자, 쓸 수 있는 거, 약분할 수 있는 거 다 약분하자. 양변에 C2 곱해서 사라지고 여기 있는 놈과 요렇게 없애자. 그리고 4R제곱 둘 다 없애버리면 끝났죠. 깔끔하지 못하군. 뭔 소리야 이거? 깔끔하지 못하군. 자, 식 다시 쓰자. 뭐야? A 3승 플러스 AC 제곱 마이너스 AB 제곱 는 B 3승 플러스 C 제곱 B 마이너스 A 제곱 B. 자, 문자가 몇 개? 3개.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인수분해라고 했었지. 그래서 뭐다? 한쪽으로 이항을 했다고 생각하고 뭐 바로 넘어갈 건데 A는 3차, B는 3차, C는 2차. 그럼 우리 뭐 해? 문자가 여러 개일 때는 차수가 낮은 놈으로 내림 차순 정리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C가 2차 있지. C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하자. 그럼 뭐야? C제곱에다가 A-B. 그리고 남아있는 거 다시 한번 써볼까? A 3승 마이너스 A B 제곱에 마이너스 B 3승 마이너스 C 썼지. 플러스네 A 제곱에 B는요. 자, 좌변 딱 봐도 A 마이너스 B가 공통이 있을 것 같지? 그러면 뒤에 있는 거를 조금만 머리 쓰면서 변형을 해보자. 어때? 얘네를 묶어줄까? A로 묶어주면 뭐가 보여?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보이죠? A 마이너스 B가 보인다는 얘기죠. 두 번째, 얘네를 묶어주면 마이너스 B로 묶어보자. 그럼 뭐야?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그냥 플러스 B로 묶을 거야. 그럼 또 뭐 나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나오지. 됐죠? 그러면 끝났네. A 마이너스 B. 뭐 이등분 생각되겠지. A 마이너스 B가 남아있고 남은 거 싹 다 써보자. 혹시 얘도 안 와. 0이 되는 게 있을지. 0이 가능할지. C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이게 A 플러스 B잖아. AB 플러스 B제곱. 어때?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될 수 없죠? 그죠? 왜? 다 양수들끼리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만 0이 가능하네. A는 B인 이등분 삼각형 답은 2번. 되었나요? 끝. 여기까지요. 이거 숨차라.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다. 뭐 다 잘 사용했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오는 데 있잖아. 자, 뭐 문제를 푼다는 건 아니고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유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갈게요.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는 뭔가 새로운 공식이 추가되는 느낌 전혀 아닙니다. 물론 공식처럼 생기는 게 있지. 근데 그 녀석은 다 너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녀석. 자, 다시 한번 설명해봐. 들어봐. 삼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결국 증명 안 했네. 시간 남겨야겠다. 아무튼 삼각형의 넓이. 뭐다? 너네가 알고 있는 거. 어떤 거? 중학교 때 배운 거. 뭐 밑변 곱하기 높이 말고. A와 B와 여기가 A, 여기가 B니까 여기는 C라고 써도 되고 뭐 세타라고 써도 되고 너희들 편한 대로. 어쨌든 정민아.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 자, 2분의 1 AB 사인 B인가. 그럴 수 있겠죠? 오케이? 요거. 근데 왜 다시 한번 등장한다? 이제 우리는 예각의 범위가 아니라 둔각의 범위에서 사인 값. 아까 나왔던 사인 120도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스스로 바꿔서 구할 수 있죠. 근데 중학교 때 저때 공식 기억나? 둔각이라면 뭐로 쓰세요? 아, 넓이를 2분의 1 AB 사인에 180도 마이너스 세타로 쓰라고 배웠을 거다. 세타가 둔각일 때. 근데 그 공식을 따로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연산은 그걸 따라가겠지만 그냥 둔각일 때도 쓴 다음에 각변형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 얘기고. 두 번째는 뭐다? 왜, 접, 원의 반지름이 등장한다. 그리고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아이씨. 자, 근데 요거 공식 먼저 얘기를 해주면은 이거 넓이 공식 뭐예요? 4R분의 ABC입니다. 와, 처음 보는 공식 등장했어. 외우세요. 가 아니야. 잘 봐. 너희들이 실제로 외접원의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등장했다고 해서 4R분의 ABC를 쓸까? 뭐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나도 쓰기는 하고. 근데
일단 그냥 단순하게 넓이 구하시오가 아닐 거란 말이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얘기가 언급을 했지만은 거기서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기도 하고 막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사인 법칙 해서 답이 나오기도 해. 오케이? 그런 식으로 얘도 분명히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올 거란 말이야. 그 과정 안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등장했는데 너희들이 사인 법칙의 변형식을 안 쓰고 올까? 또는 사인 법칙 자체를 안 쓰고 올까? 아니 무조건 써와. 그래서 사인 C 대신에 2R분의 C를 써보면 자동으로 이 공식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들은 이 공식을 써야지라는 생각보다 이걸 먼저 구해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인 C 나왔네? 이거 써야겠다라고 하고 넘어갈 거야. 그래서 이 공식은 뭐다?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본적인 교재 RPM이나 센, 마플 시너지 같은 거에서 좀 적당한 난이도 또는 쉬운 문제에서 너희들이 공식을 잠깐 써보는 거 말고는 어려운 문제면 오히려 얘를 쓰고 있을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공식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에 물론 외우면 당연히 도움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뭐요? 내저번에 등장했죠? 내저번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해보자. 세변의 길이를 ABC라고 해보자. 넓이 공식 뭐야, 정민아? 아, 자꾸 정민이 물어보네. 소영아. 삼각형 넓이 공식 뭐예요? 2분의 1 ABC 합에다가 스몰 r 곱하는 거. 어떻게? 쪼개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구해서 더하는 거지. 이거야. 그대로 하나 다시 등장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나 또는 사인, 코사인 자체랑 관련 있어 없어? 전혀 없죠? 그럼 이건 도대체 왜 다시 등장했을까? 너희들한테 그냥 항상 재료를 주고 넓이 구하시오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거꾸로 넓이가 24니까 오히려 A를 구해봐, B를 구해봐, 사인 C 또는 각 C를 구해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 맞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저 24. 우변의 삼각형 넓이를 맨날 삼각형 넓이가 24인, 36인, 18인 이렇게 주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때 우변을 만드는 재료로서 내저번의 반지름을 끊어줄 때도 있다. 그냥 우변 만들기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 번 더 언급하는 거. 알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사각형의 넓이로 넘어간다. 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 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사. 평행사변형이 등장했어. 그때 넓이 구하시오. 근데 평행사변 넓이 구하는 것도 너네 배웠어. 여기가 A, 여기가 B. 그 사이 끼인각을 제공을 했을 때 넓이 공식. 뭐예요? 기억나요? 딱 쪼개주면 이 넓이 같지. 근데 이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지. 그럼 답은 AB 사인 세타. 끝. 만약에 세타가 여기가 아니라 둔각으로 주어져도 그냥 쓰면 된다. 왜? 둔각에서의 사인값 우리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공식은 따로따로 배웠었지. 예각 따로, 둔각 따로. 근데 이제는 예각처럼 그냥 하나로만 딱 외워놓으면 그 안에 예각이 들어가든 둔각이 들어가든 우리는 풀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언급하는 정도. 두 번째는 뭐야? 아무런 사각형인데 제공을 하는 재료가 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임의의 사각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자. 자, 뭐다? A와 B가 주어져 있을 때 넓이 공식 기억나요? 이것도 중학교 거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 좀 밑에다 쓰자. 자, 이걸 왜 다시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됐을까? 역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자 대각선의 길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 저 A라는 길이를 갖는 대각선과 평행하면서 이쪽 꼭지점을 지나게 이쪽 꼭지점을 지나게 두 개 그린 다음 공식 피하려다가 두 번째 B라는 길이를 갖는 똑같은 선분의 길이를 또 역시 평행하게 그어주면은 뭐가 만들어져? 평사 만들어지지. 이 평사의 넓이가 얘가 B고 얘가 A인데 얘가 세타니까 빨간색이 2분의 1 AB. 그냥 AB 사인 세타야. 근데 그 놈을 절반으로 만드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다시 2분의 1이 붙는 거. 끝.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좀 조심해야 되는 또는 기억해둬야 되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을 거다. 그거는 풀어보고 나서 얘기합시다. 752번 별표 치시고요. 풀어보시고요. 맞다.
아, 그래. 증명을 먼저 하고 문제 풀자. 잠깐만. 번호만 골라놓을게. 아, 이건 너무 쉽잖아. 번호만 좀 써놓을게요. 여기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각이 없는 거 구해야 되는데. 일단, 뒤에 있을 거야. 아니, 뭐 다 풀 필요 없는데, 이거. 그냥 공식 쓰기라서. 그냥 문제 좀 줄일게요. 그리고 내가 지금 풀리고 싶은 게 있어. 어디 있지? 아, 이것도 아니야. 문제 안 주어지네. 문제 좀 이따 하나 그려야겠다. 요거 같아. 넓이 구하기. 자, 증명 하나 하고 갑시다. 뭐,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 아까 뭐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뭐 등장했지. 왜 저번에 왜 저번에 등장을 하고 이 그림이 그려졌었잖아. 자, 그때 이 녀석을 A라고 합시다. 우리는 저 호 BC 또는 현의 길이 스몰 a를 유지한 채로 A의 각을 움직이면 각은 항상 같아야 달라. 같아지죠? 호의 BC에 대한 뭐니까? 원주각이니까. 그때 어디로 옮긴다? 여기로 옮기는 거야. 어디? 90도가 되는 여기. 그때 여기가 뭐야? 지름인 거 알죠? 그럼 끝났어. sin A'은 2R분의 A입니다. 근데 sin A'이 sin A랑 똑같죠? 이를 쓴 증명 끝. 이게 다야. 별거 아니죠? 자, 코사인 법칙의 증명도 한번 해볼까?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가져오냐면 요겁니다. 요거 잘라. 우리가 공식 증명해야 되는 게 a제곱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뭐 2bc에다가 코사인 a잖아. a를 살려주는 거야. 각 a를. 그래서 이쪽으로 잘라. 반대로 잘라도 돼. a만 유지하면 돼. 어쨌든 여기서 이 길이가 b죠. 얘를 구합시다. 뭐예요? b 코사인 a입니다. 이 길이를 구하자. 뭐예요? b 사인 a예요. 그럼 이 길이는 뭐예요? c에서 b 코사인 a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봐. a제곱은 b제곱 사인 제곱 a. 이거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제곱. 바로 전개할게.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플러스 b제곱 코사인 제곱 a. 보여? b제곱으로 묶어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야. 그래서 그냥 b제곱이 됩니다. 공식 증명 끝. 알았냐? 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래 자꾸. 증명 나올까 안 나올까? 거의 만나기는 힘들기는 해. 근데 참고 정도는 하고 빈칸 추론형 문제로는 등장할 수 있어. 특히 얘. 그래서 한번 참고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증명 쓸 사람들 뭐 포스트잇 같은 거 이용해서 앞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다가 증명 좀 같이 써놓으시고요. 여기 있는 문제 풀어주는데 내가 한두 개 더 뺄게. 알았죠? 일단 증명할 거 쓸 거 있는 사람들 좀 써주세요. 이거 빼자. 이것도 빼자. 3개만 하자. 4개만 하자. 이것까지 4개만 하자. 너무 그냥 공식 쓰세요는 빼자. 이것도 사실 빼고 싶긴 한데 56번 하나만 더 뺄까? 그냥 공식 2번 팅팅 쓰면 끝나는 거니까 여기 딱 3개로만 갑시다. 752번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첫 시작 뭐였어? 정민아 너는 어떻게 시작했어? 뭐라고? D인가? 오케이. 성희도 요 문제 딱 보자마자 오징어 등장했어. 2대1 2KK 하는 순간 못 풉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어. 근데 그때는 AD의 길이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뭔가 BC라는 선분 내에 있는 뭔가 질문을 할 거야. 알았죠? 그거 근데 기억나? 6대3은 2대1 이거?
소가 왜 나와요? 이 자식아. 소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고요. 이게 소공식이고요. 이거는 각의 등분사의 성질, 공통수학 원에 나오는 거. 정확하게는 중학교 때 배운 거. 공통수학 원에 한 번 더 등장하는 내분해분으로 연결되는 그거고. 지금은 그거를 쓰는 게 아닙니다. 뭐 AD의 길이를 구한단 말이야. 그때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에 자 항상 특수각으로 주어진다. 60도는 120도일 거야. 얘가 60도, 얘도 60도. 뭐야?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뭐다? 전체 넓이랑 같다. 비교하면 x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혹시 이렇게 풀었나? 혹시 이렇게 풀었나? 아, 똑똑하구만. 그래요. 이 풀이 잘 기억해놔요. 그래서 별표. 아까 무지성으로 약간 EKK 쓰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하는 별표였고. 자, 758번은 쉽죠? 사각형 넓이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뭐도 있지? 삼각형 넓이 2개. 근데 밑에 삼각형은 뭐가 부족해? 각이 하나가 부족하네. 위에 삼각형은 변 2개와 끼인 각 잘 등장했네.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만 먼저 구할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사인의 30도. 그럼 이제 너희들은 얘만 구하면 되는데 뭐야? 각 하나 필요하다며. 그래서 그 각을 세타로 잡아주지. 그러니까 뭐가 보여? 변 각. 코사인 법칙을 먼저 이용. 코사인 법칙을 먼저 이용해서 세타를 찾아준 다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를 써주면 돼. 알았죠? 알았죠? 됐지요? 예. 다 끝났네. 이거 가자. 똑같습니다. 방금 그 내가 얘기했던 거 방금 그 문제랑 이거 어디 갔지 아까? 각 나오는 거. 왜 안 나온 거야? 요거랑 똑같아. 시작은 똑같아. 대신에 여기에서는 저 각 때문에 누가 봐도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쪼개고 싶게 생겼지. 어떻게? 이렇게. 이거 따로 이거 따로 가고 싶게 생겼잖아. 얘도 똑같아. 어떻게? 아무렇게나 쪼개. 알았어요? 여기를 세타로 잡아. 근데 문제는 뭐다? 원에 대적한다. 그 성질이 이용한 거야. 뭐? 마주 보는 네 대각의 합은 180도. 그렇지? 그래서 뭘 구하러 가냐면 여기를 x로 잡아볼까? x를 2번 구하는 겁니다. 뭐? 그러면은 저 코사인 세타들이 알아서 정리가 되면서 코사인 세타가 나와. 그럼 코사인 세타가 나오면은 다시 집어넣어주면 x가 나와. 오케이? 그럼 끝났어. 물론 x는 구할 필요도 없어요. 세타가 나왔으면은 넓이 구할 수 있잖아. 끼인가. 세타 나왔으면은 끼인가. 나왔잖아. 그렇게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잠깐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해됐지? 자, 아까 말했듯이 실제 문제는 790번이 아니라 얘일 거다. 얘를 잘 정리해둬라.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잘 가요. 빠이. 뒷반 애들이 빨리 끝내라고. 벌써 들어오고 난리다. 수업제는 801번까지.